아니 이준석 의원이 이미 방송 나와서 본인이 그 텔레그램의 문자 일부를 봤다. 근데 이제 완결성이 떨어진다라는 입장을 냈고. 아, 완결성 떨어진다 할 때 본인이 봤다고 얘기했나요? 얘기했습니다. 얘기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선의의 조언일 수 있다라는 아주 망언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제 귀를 좀 의심을 했습니다. 근데 이 공천 개입이라는 것은 아주 심플한 겁니다. 민주주의 파괴를 위한 중대범죄 혐의라는 점 하나랑요. 공천 개입이라는 것은 어떤 완결성을 논하는 게 아닙니다. 공천에 개입을 했으면 한 거고 안 했으면 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음주운전을 하면 범죄가 되지 않습니까? 꼭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누구 사고를 내가지고 뭘 부시거나 누구를 다치게 만들어야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고요. 뇌물범죄도 그렇습니다. 명품백을 받았습니다. 꼭 사용까지 해야 되나요? 받은 즉시 성립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천 개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이준석 의원이 이제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도 하지만은 이걸 자꾸 그 내용의 본질을 흐리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데요. 대통령실 입장도 똑같지 않습니까? 뭐 누구를 결과적으로 꽂지 않았으니까 문제 대상이 아니다. 이런 해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공직선거법 230조에는 이해 및 매수 유도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징역 5년에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범죄인데요. 행위 주체가 누구든지로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공천 관련해서 공사의 직을 제한하면 성립되는 범죄고요.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이용해서 했다라고 하면 255조의 부정선거 운동죄에 해당돼서 이건 박근혜 대통령이 처벌받은 조항입니다. 여기에 공범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안은 법률적으로는 김건희 여사는 전 피해갈 구멍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천 개입을 했으면 유죄고요. 안 했으면 이건 범죄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자꾸 이걸 가지고 완결성을 운운한다거나 뭐 선의의 조언 얘기한다라는 것은 전 국민을 속이는 짓이다. 전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준석 의원 얘기 나오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김영선 의원이 지금 핵심이고 관련된 엠모 씨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뉴스토마토에서도 후속 취재를 통해서 더 밝혀나가겠다라는 의지를 어제 편집국장이 밝혔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고양이가 생선 가게를 지나치기 어렵지 않습니까? 2024년도 2월 3월경에 김영선 의원이 공천 개입을 가지고 이준석 의원을 만나서 보여줄 정도였다라면은 그때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30%밖에 안 됩니다. 근데 2022년도 6월로 우리가 잠깐 1년 전으로 더 돌아가면요. 그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55% 나올 때거든요. 그리고 정권 취임한 지 한 달 만에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를 같이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김영선 의원이 경기 일산에서 활동하던 의원인데 창원 의창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리고 공천을 준 사람은 이준석 당시 대표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지지율이 더 높았는데 공천 개입을 더 안 했을까요? 하면 더 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시 당대표 이준석, 공관위원장 정진석이거든요. 이 두 분이 전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왜 김영선 의원을 그러면 공천을 왜 줬는지, 줬다라고 하면 김영선 의원의 어떤 점이 훌륭해서 줬는지, 만약에 그게 아니라 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때 당시에도 김건희라고 하는 이 권력자가 김영선 공천 줘라 라고 해서 엠모 씨가 또 연관이 돼 있다라면 이건 공천 개입이 수두룩 빽빽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과연 김영선 지역구만 개입했겠느냐 이런 문제 제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안을 자꾸 복잡하게 완결성 운운할 게 아니라 공천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전 그거에 대해서만 답을 할 의무들이 있다. 아는 사람이 많거든요. 아는 분들이 빨리 저는 자수해서 광명 찾는 것이 국익을 위한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